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뵙는 문브레이커스 시간입니다. 네, 어제 10월 26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41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분의 뜻을 기려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브레이커스는 그 이름답게 문재인에게 브레이크를 걸 문재인 정권을 쳐부술 청년 전사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청년 전사로 키우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거나 그런 분들, 제 생각에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 소개를 직접 부탁드려 볼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 진민경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옆에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 동지님의 친동생이고요. 올해 39살입니다. 창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에요. 좀 닮았나요?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의 아군이자, 또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 제가 오늘은 저번부터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같이 방송을 해달라고. 그런데 사정도 여의치 않고 또 네. 상황이 안 돼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말씀 듣기 편하시게 저희가 경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당원으로 있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네. 초창기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오래됐는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네. 뭐 제 출마하고 이랬을 때 지근거리에서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유세차 운전해주고 정말 열심히 해주어서 개인적으로 제 동생에게 굉장히 고맙고 또 청년 당원으로서도 되게 고마운 친구입니다. 참 물어보시지 않을게 네이버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별명이 굉장히 우스워요. 별명이 뭐예요? 전직 좌빨입니다. 네. 네. 전직 좌빨입니다. 고백하건대 과거에는 좌빨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전직 좌빨인데 어떻게 우리 공화당에? 네네. 단순히 누나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계기도 누나지만, 처음에는 누나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 누나가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사람들을 계몽시키거나, 이런 운동을 할 때, 저는 참, 안 좋은 시선으로 봤죠. 왜 저럴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재명이나 심상정 이런 정치인들을 처음에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선량한 피해자죠. 이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을 한 대상이 저였겠죠. 네. 당한 거지. 그렇죠.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에 선동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옆에서 누나가 우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국민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국민에게 네. 뭐 진실을 그렇죠. 알리는 뭐 이런 네. 설명대 활동이나 그런 이런 활동을 설명대. 통해서 본인도 개몽되었다. 생각이 그렇죠. 바뀌게 네. 되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런 누나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깨우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처럼 속았던 분들. 당장 눈 앞가림, 당장 내 앞에 사탕 하나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젊은 혈기에 사회 뭐 정의 뭐 공정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좌파들의 이제 현올림에 그렇죠. 속았다. 네. 현올림에 속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악습이에요 이게. 저는 보도연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사살이라고 하는 그 학살했죠. 그 당시 학살 내용이 뭐냐? 굶어 죽는 사람들, 글도 못 읽는 사람들 당장 보리쌀 한 대 꺼다 주고 도장 찍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게 입당 원서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제 눈에는 이제 사탕이죠. 그 사탕 받아 먹었다.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좌파 포퓰리즘에 비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뜻도 변했겠죠. 예를 들면 당장 눈앞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에 내 목숨을 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봤죠. 그게 10,000원짜리가 옛날로 치면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보리쌀 한 자루 정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좌파 포퓰리즘이 내한테 지금 갑자기 주어지는 눈앞의 돈이지만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렇죠. 이런 뜻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 혹은 그 자녀의 자녀들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자기들의 뭐 돈이 아닌 국가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곧 국민의 혈세니까요. 그렇죠.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쓰여지는 거니까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못 걷어들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받는 돈은 내 자식의 허리띠를 쪼게 되고 내 자식에게 목을 조르는 네,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속고 네. 이재명이나 심상정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거죠. 네, 지금 무상교복 입고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제가 티 하나 주면 못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티 하나 좀 네. 줬다고 합니다. 아유. 저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우파의 가치를 배우고 있고 네. 또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이거는 뭐 누나가 아무리 뭐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뭐 네. 이렇다고 해서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잘 했던 게, 뭐, 전직 좌빨로서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나 심상정의 정책들을 지지를 했지만, 그 당에 가입을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랬으면. 그거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그때 그런 좌파들을 지지했던 그때의 네. 본인을 뒤돌아보면, 네. 그거는 잘못된 지지였다. 그렇죠. 이제, 제가 저를 돌아봐도 참 우매한 국민이다. 당장 눈앞에 실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 뭐, 소위 뭐, 소탐대실한다 그러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많은 것에 이제 눈이 떠였습니다. 무상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다. 무상 좋아하면 대머리 되니까요.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는 건 없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고 정말 지실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의 돈, 자기 뭐 경기도 맞죠? 경기도 성남시, 네. 성남 시민의 돈으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창원시 시 예산으로 뭘 하라고 해도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할 네. 수 있죠. 네. 그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시장으로 했을 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시 파산을 선언했어요. 네. 그런
무능력한 인간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동생의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전직 자빨렸어. 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새롭게 이제 우파 전사로 태어나고 있는데, 참, 요즘, 네. 이제 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이제 41주기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기둥인데,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인도하고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그런 굳건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을 못 봤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우파의 활동을 해서 우파에서 좋은 인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지금 이렇게 그리워하고 재조명하고 이렇게 하나? 지금 시국에는 이제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단력이 있는 대통령이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로 돌아가지 않나. 특히나 네. 지금 직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재인 주사파 독재 정권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거죠. 찬탈해서 지금 청와대 저는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듭니다. 모든 국민이 힘이 들어요. 제가 서명대를 다니다 보면 살만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장사 안 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다 죽겠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봤을 때, 네. 본인이 봤을 때, 가장 다 문제지. 아무튼 손만 대면 다 망가뜨리니까요. 네네. 경제 손대서 경제 망가뜨려, 안보 손대서 안보 엉망 만들어, 손만 대면 다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문재인을 봤을 때, 그래도 본인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네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저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전부 다 이행을 했고요. 근데 지금 가장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안보입니다. 안보. 네. 지금 그분은 안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아직 안보가 안 보여? 네. 안보가 안 보여? 괜찮다. 네,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종전선언을 하지를 않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게요. 뭐 하자는 겁니까? 박수도 양손이 맞다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혼자서 많은 것이 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 도가 지나쳐요. 지나치죠. 아주 지나치죠. 3대, 4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때부터 지나칩니다. 선상님 때부터. 선상님 때부터? 네네. 선상님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김선상. 햇볕 김선상. 네. 제가 참, 돌아가셔가지고, 고인에 대해서, 그렇죠. 알겠죠. 그렇지만,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핵을 어떻게, 저렇게 개발하고 또 만들고 할 수 있었냐? 햇빛 김선상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북에 그렇게 돈을 퍼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죽어가던, 그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바로 김선상이었다. 그때부터 크게 잘못됐죠. 이제 제 동년배나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저희가 군대 가면 정신교육을 아주 많이 받아요. 어르신들 봤죠? 제 말이. 정신교육만 몇 시간, 며칠, 몇 날, 몇 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책자에 가장 크게 쓰이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북한이 쓰는
전략들. 대남적화 그렇죠. 전략 전술. 대남적화 전략 전술의 가장 큰 게 화전양면 전술이죠. 앞에서 놓고 뒤선 칼꼽니다. 선상님께서 햇볕 정책을 펼칠 때 북한에서는 화전양면 전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군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적도 없는 군대가. 그래,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대한민국 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작업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시는 젊은 분들 있으면은 항상 기억해야 되실 게 우리의 우방국은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보면 젊은 사람들 난리예요, 그냥. 뭐 이태원, 뭐 미군기지, 용산기지 철수하라, 뭐 해라. 미군 철수하는 순간 그냥 맞습니다. 서울에 핵 날라옵니다. 그런 걸 뭐.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군 왜 필요하냐? 자주국방하면 된다. 우리도 핵 만들면 된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저도 예전에 이랬다니까 좀 그렇네요. 아무튼. 네, 정식 자빨입니다, 여러분. 참, 군대 관련해서, 안보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세간의 대두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뭐, 전화로 휴가 연장, 카톡으로 휴가 연장,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됩니다. 왜 무슨 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왜 되느냐?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휴가 미국 깨고 카톡 날다 그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였죠.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여당 대표 때. 여당 대표 아들이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 대표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해도 국회의원 아들이면 대한민국에서 백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일개 연예인들 휴가를 150일씩 나오는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 아들 오죽하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휴가 미국 깨하고 저희 엄마 시켜서 군대 전화했다 생각해보십시오. 전화해서 우리 아들 뭐 모레 들어갈게요. 이게 과연 일반 국민들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마 저희 아파트에 헌병이 총 들고 찾아올걸요, 저 잡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일어나야 돼요. 예? 분노하셔야지. 이런 거 보고 분노를 하셔야 된다, 분노를 하셔야 되고, 지금 뭐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겁니까? 예?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뭐, 군대 뭐 휴가도 마음대로, 보고는 카톡으로, 국회의원분들이 말해도 지금 카톡으로 해도 다 된다. 카톡으로 해서 국방부에 민원 넣으신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 국방부에 민원 넣어서 카톡으로 휴가 연장한 분 있습니까? 없죠. 있으시면 많은 꼭, 사람이 없겠지. 있으시면 꼭 문브레이크로 제보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하다면. 네. 일반인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추미애니까 네네.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이고, 대한민국 땅에서는 없어져야 할, 뿌리 뽑아야 할 적폐입니다. 맞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 적폐고, 뭐, 이미 이제 군대를 예전에 전역하신 우리 이제 필드에 계신 전사님들, 그냥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젊은 분들 그러면 안 돼요. 네? 젊은 분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유승준이 18년 동안 대한민국 왜 못 들어온지 잘 아시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이런 거에 되게 분노합니다. 왜?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돈 잘 벌고, 나보다 잘생기고, 춤 잘 추는 새끼니까. 그런데 그런 애가 군대도 안 가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네.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 가만 안 있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장관의 아들, 뭐 한때 여당 대표의 아들. 그럼 뭐 이거는 완전 지금 군인들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엄청 조용하죠. 네.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론이 조작되고 있거나, 네네. 혹은 언론에서 실제를 제대로 뭐 보도하지 못하거나, 네네. 혹은 이거를 물고 늘어져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그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 군문제 사건만 해도 야당에게는 엄청난 먹잇감이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아서 보세요. 지금 물고 뜯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만 입장이 바뀌어서, 네네. 우파 정치인의 아들이 뭐 황제 휴가를 했고, 네네. 만약에 좌파들이 그랬으면 완전 뭐 피라냐 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다 뜯어먹었을 겁니다. 살 정도 남아나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파 너무 못 싸워요. 너무 답답하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게 뭐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갑질이 만연한 세상에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다들 침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특검을 가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는지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인지 짐인지 너무 특검 갈 수 있겠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제대로 못 밝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맞춰주는 것도 걔들의 역할이니까요. 항상 그래갖고. 특히나 국민의 짐은 이때까지 사기 탄핵, 불법 탄핵, 부역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1등 공신들로 이루어진 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악법들을 그냥 조금 무기력하게 통과시키거나 혹은 앞장서서 포퓰리즘 정책을 통과시키는 그런 당이잖아요. 네네. 국민 전혀 대변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당이 법무부 장관 특검을 추진한다? 아이고, 언감생심. 아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기대는 하지 않고, 기대는 어디 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죠. 네,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네네. 저런 좌파 쓰레기들을 다 청소를 해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지고 있고, 문재인은 우리 또 눈을 속이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막 부추기고 있어요. 네네. 보면은 자본가와 서민, 그렇죠. 기업가와 노동자. 그렇게 부추기고 있고. 크게 나가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대립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가장 심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다른 갈등, 그러니까 자본가와 그냥 서민, 이런 갈등이 더 크게 보이겠지만, 젊은이의 시각으로 봤을 네네. 때는 남녀 갈등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남녀 갈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크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종말을 초래해 올 수도 있다는 직접적인 문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고 계시는 연신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출산율 감소, 내년 되면 더 감소한다. 아예 출산율이 제로가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녀 대립은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적인 연애와 결혼, 출산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재인의 경제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가 힘들어서 네네. 지금 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문제의 비율보다 사회적 갈등이 네네. 이 문제의 원인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네.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남녀 간의 가장 큰 대립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네. 같은 범죄라도 남녀 형량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엄청 지금 들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 나가, 밤에 들어와면은 설거지 해줘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야 돼. 휴가 받아서 애 도와줘야 돼. 뭘 들고 일어섭니까? 집에 가면 자빠자기 바쁜데. 네? 이런 문제들 엄청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경제 파탄 나는 거, 경제가 파탄 나고 다시 일구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다시 일구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경제 인구가 줄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인구가 계속 늘고 국고가 계속 충족이 된다면 포퓰리즘, 그러니까 복지 정책도 네네. 충분히 펼칠 수가 있겠지만 향후 대한민국은 경제 인구가 계속 줄 텐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있다고 이걸 다 써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성차별에 대한 직군이나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저는 봐요. 네. 또 요즘 한때 세간에 유행했었죠. 여경, 여자 소방공무원. 그 유명하죠? 네네. 네. 얘들이 뭘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네네. 또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젊은 남자는 다 압니다. 네.
대한민국 여경은 체력 검정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네. 그 뭐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 갖다가 성인 여자가 못해서 그러면 안 뽑아야지. 일반 남성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정인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렇죠. 수치 갖추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여경들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의 치안에는 빵꾸가 났다. 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결연한 게 이제 여성 할당제가 있죠.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수를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여경의 수를? 네. 아. 일정 이상의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질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군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대충 체력 검정하는 끝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여경이 그때 출동해가지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네네. 예, 오히려 제압당했죠. 예, 당하고 일반 시민이 도와줬다고 했나? 오히려 일반 시민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네. 잡아달라고 수갑 쳐야 되니까. 네네. 아유, 그게 뭐. CCTV에 찍혀가지고 네네.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찰이 왜 있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여경들 조롱하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치안조무사. 아. 네, 치안조무사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젊은 저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의 존망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당장 저보다 4년 위에 누나조차도 네. 모르니까 여기서 참 시각이 많이 갈리거든요. 어른들은 이제 뭐 경제 파탄, 뭐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크게는 경제 파탄을 보고, 뭐 젊은 사람들도 경제 파탄을 보기는 합니다. 보기는 하지만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20대 초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 사회에 발디딘 애들이 경제 파탄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루 뭐 시급받아서 먹고 살기도 바쁜 애들이에요, 걔들. 그런 애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뭐냐? 인터넷 뉴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 조회수가 많은 기사. 이런 것들에 자연히 끌리게 돼 있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 이런 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몰랐죠. 지금 20대도 그래요. 저는 알바한다고 바빴죠. 지금 20대도 그렇다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20살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사실, 지금,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 게,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이 있잖아요. 네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또,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교과서적인 답이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그렇죠. 숨겨진, 이면에 묻혀져 있는 진짜 문제는, 남녀 간의 갈등이고, 이것을 부추긴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주 크게 한몫을 했죠. 한 몫을 했고. 네. 왜냐면 이런 청원이나 동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거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왜 만들었습니까?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진짜. 심심할 때 지 보려고 만들었나? 그건 역시도 갈등을 부추기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투덜투덜대라고. 왜 법이 공정하지 못합니까? 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기본 벌금 물고 갑니다. 실수로. 발을 잘못 막히고. 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여자 화장실 꽉 막혀있으면 남자 화장실 다 옵니다.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신고하면은 경찰이 신고한 남자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네. 남성은 수치심도 없습니까? 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남성들의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같은 성범죄라도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범죄는 성폭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간가? 아닌가? 대부분 추행이나 대부분 추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알고 계시죠? 여자 선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어떤 제목에도 성폭행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에 성폭행인데? 그렇죠. 선생과 제자 간의 성폭행 사건 되게 많이 있죠. 남자 선생이 여자 학생을 그렇게 했다.
그 사람 매장당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매장이죠. 여자 선생이 남학생을 그렇게 했다, 성폭행이는 단어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둘 다 엄청난 범죄예요. 네네. 근데 엄청난 대한민국 범죄인데. 여성들조차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무디죠. 남자가 쪼잔하게 그냥 넘어가지. 그럼 남자가 그랬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 그렇게 이중적이세요? 네? 진짜 분명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댓글들이 달리면 엄청난 남자들의 불만이 올라와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밑에는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죠. 여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우리 흔히들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페미들한테 듣는 한남 소추. 이런 말들이 달리는 상황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럼 차라리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잣대를 공정하게 해서 똑바로 심판을 내줬으면 남자들 이런 불만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법이 성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네? 문님. 예. 아니, 또, 이건 역시도 뭐, 저 선생님까지 올라간다면서요. 아, 그렇죠. 제일 처음으로 여성들의 득표를 이제 빼내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그분이니까.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을 때 처음 취지는 같은 여자를 썼다. 같은 성이다, 동등한 성이다라고 썼는데 그게 점점 변질이 돼서 이제 여자 여자로 바뀐 거죠. 네. 참, 김 선생이, 응? 네네. 똥 싸고, 문재인이가 똥 바르고, 뭐, 그런 거네요. 자기들끼리 똥칠갑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는 이제 평소에 뭐 정치적 현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생이랑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보수의 가치 또 뭐 정책 작팔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또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좀 들으니까 신선하네요. 저도 여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게 그 용어 자체가 여성인 자기 스스로를 약간 비하하거나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4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여성으로서 오히려 배려를 받고 득을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물어본다면 전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페미니스트,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남녀 간의 갈등을 이제 훨씬 조장하고 있고 문재인은 본인이 스스로 페미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여성 쪽에 들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저는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정하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네, 상당히 법의 잘못됐습니다. 잣대는 갖다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게 비단 남녀뿐만이 아니죠. 네. 그 누구죠? 국회의원 또 딸이었나? 마약류 가지고 오다가 걸리네.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고. 네네. 근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니야. 즉흥으로 찍는 거라서 정확하게 명칭 모르지만 인터넷 검색하면은 손쉽게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지금 갑자기 네. 이름 기억이 안 나. 네. 그게 이제 뭐 일반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뭐 중국이었으면 바로 사형감이고. 네. 근데 또 고위 간부의 잔열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집행유예구나. 일반인이 마약을 3kg 이상을 운반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누가 집행유예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튼 대한민국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에는 진짜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이 완전 절정이죠. 그렇죠. 점을 찍었죠. 완전. 절정이에요. 절정. 네. 근데도 너무 뻔뻔하잖아요. 네? 뻔뻔하게 아직도 카메라에 대놓고 전에 한 번씩 얘기할 때 보면은 저 안에 임플란트가 11개가 있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릴 말씀이고요. 이게 남녀 갈등을 조장한 대통령이
정점을 찍는 게 문재인이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도와준 게 페미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 페미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맘카페예요. 그죠? 맘카페 유명하죠? 맘카페에 악행, 갑질, 뭐, 가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론 선동에, 댓글 조작에, 또 뭐, 이렇게, 정치적 행보까지. 많은데, 맘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필터 없이 하겠습니다. 그냥 뭐. 네. 오, 네, 내 미쳤어. 동생다워. 진짜,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랬다면 저 바로 이혼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집단이 모이면 광기가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뭐 감투를 씌워주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 것처럼 네. 일개 조그만한 구속 카페에서도 갑질을 일삼는 이런 세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맛이 없었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음에 안 나도 그냥 먹지. 다음에 안 먹어야지. 맘카페 애들은 그런 생각이 달라요. 맛이 없게 줘. 너 감히 나한테? 어. 이런 거예요? 다시 갖고 와. 맛있어.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면서 가게 응대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거나 유도리 있게 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거슬리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다가 바로 올립니다. 여기 별로더라. 저기 별로더라. 그럼 또 이렇게 글쓰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줌마의 또 주축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 가보지도 않고서 그래 거기 가보지도 않고서 그래 거기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우 몰려다닙니다. 한 지역에 정착해서 곡식을 전부 다 뜯어먹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막 비유가 좀 적절하네요. 그렇죠. 자기 만족, 자기 좀 내가 위에 있다. 너희보다 위에 있다. 나는 갑이다. 이런 게 학교 안에 카페 안에 있어요. 카페 안에. 하물며 요즘 애들은 또 어떻습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있습니다. 뭐 싸움을 잘하네 못하네.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네가 싸움을 잘해 내가 싸움을 잘해. 요즘 애들 어떻게 싸웁니까? 야 너 신발 뭐야? 야 너 어디 살아? 휴거지 빌거지 들어봤죠? 휴먼시아 거지 산다고 빌라 산다고 거지 휴먼시아 산다고 거지 휴거지라고 하거든요. 무섭네요. 네. 저는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제 친구 딸이 내 친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 제 친구 딸한테 들은 말이죠. 제 친구 딸이 차를 다 꿰고 있더라고요. 국산차, 수입차 다 꿰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모, 내 친구 누구는 뭐, 아빠가 뭐 타, 누구는 뭐, 아빠가 뭐 타, 이모는 뭐 타? 뭐.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자기들의 판단 기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참, 이게. 애들은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애들이 그 갑질하는 그 맘카페 엄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깜깜해. 약간 이제 동생이 이제 과격한 언어를 썼는데 다시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지는 말아주시고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맘카페의 악행이 크다는 거겠죠. 맘카페가 가게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랍니다. 실제로 창원에서 7년 장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누나가 많이 겪었던 일이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일. 그런데 이제 뭐, 모두가 전부 다 1인 1컴퓨터, 핸드폰. 요즘 다 핸드폰이죠. 이런 거를 모두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들고 다니니까, 이제서야 뭐 있는 것처럼 퍼지지만은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예전부터. 저도 가게를 하면서 그런 맘카페 성향을 가진 분들과도 많이 접해봤고, 그리고 파워 블로거랍시고, 뭐 협박질 해대는 이제 사람들도 겪어봤고, 그런데 그때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극소수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맘카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했죠, 그때. 네. 유모차 부대. 그렇죠. 촛불 집회 그때 저는 이제 맘카페가 단순히 엄마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뭐 그러는 차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카페에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그 엄마들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맘카페 내부에도 곳곳에 알게 모르게 간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생활형 간첩.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물론 간첩이 있겠죠. 또, 여성이 아닌데 여성인 척 하면서, 뭐, 지령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축이 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론을 만드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게 저는 되게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뉴스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다 가짜로 드러난 그런 게 맘카페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졌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거 아까 뭐 네. 그건 뭐 재물설? 아, 그렇죠. 일단 그 여론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군중 심리.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읽다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읽는 거 뭡니까? 바로 베스트 댓글이죠.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는 댓글. 이런 댓글들이 그 기사의 성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베스트 댓글을 보시면은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거예요. 비록 나하고 의견이 맞지는 않지만 추천수가 많아버리면 그 글이 베스트 댓글이 됩니다. 물론 조작도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다 조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요즘에 이 바쁜 시대에 사는 사람들 뉴스하고 베스트 댓글밖에 안 봐요. 네. 그러면 베스트 댓글을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월호 사건 있죠.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게 뭐 선동과 날조 혹은 뭐 간첩의 뭐 사이버 공작 테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스트 댓글에 뭐 재물설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환생설 이런 게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 버리면 바쁜 사회인들은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럼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랬대 저랬대 참 한심하기도 한심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맘카페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페미 얘기가 나오고 맘카페 이야기까지 와서 이 얘기까지 하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그 가짜 뉴스들이 다 진짜인 줄 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는 방송 3사 뉴스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짬짬이 보는 그런 뉴스들이 뭐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잘못되었고 사기고 위헌이고 불법이 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언론의 가짜 뉴스 때문에 만들어진 이건 언론 쿠데타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한 이거는 법치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다. 네. 그리고 촛불이 광장에 모여서 한 촛불 쿠데타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공화당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 그 가짜 뉴스들을 뉴스에서 그냥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다 언론전을 통해서 사이버 댓글 부대들이 여론을 형성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맘카페도 일조를 했지만 네. 많은 댓글 조작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누나 제가 지금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네네. 동네 개 이름이죠? 동네 개이자 문재인의 개죠. 다들 아시다시피 바둑이. 네. 김경수 드루킹 사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희대의 댓글 사기. 가장 큰 뉴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때 드루킹하고 김경수가 조작한 댓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어림잡아서 제가 듣기로는 억 단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 가까이 돼요. 네네. 가까이. 예, 억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네. 드러난 게, 밝혀진 게 8,800만 건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사시면서 댓글 몇 번 달아보셨어요? 저는 댓글을 잘 안 달아요. 달아도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 됩니다. 저도 우리 공화당 활동하면서 댓글을 많이 단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키케야 뭐 한 200개 될까? 네.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촛불 쿠데타인데, 그렇게, 만든 밑바탕 작업을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한 거는 그거 내란죄 아닌가요? 내란 선동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죄가 확실하죠. 내란 선동죄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유죄로 형이 살고 있고. 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유죄를 확정받은 범죄자가 공범이잖아. 그렇죠. 그 도정을 보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뭐랄까 범죄자에게 갈기를 받고 있는 시민이라는 기분? 그렇죠. 기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나쁘죠. 그렇게 하죠. 네.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으실 때 집에 공무원이 날라오면 범죄력 다 보시죠. 네. 저도 그거 되게 엄청 신경 써서 봅니다. 범죄가 있는 사람한테 국정, 시정 어떻게 맡깁니까? 더더구나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선거법 위반이 걸려 있어요. 예, 선거법 위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려 있는데 그게 드루킹은 확정이고 근데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충견답게 문재인한테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재판 6개월 지나도 좀 아직 안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재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압박을 가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도청에 가서 1일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수가 그 유명한 문재인 케어를 받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장원 국민으로서, 장원 시민으로서, 장원 시민으로서,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죄자가 현직 도지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도지사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모든 국민하고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제가 인정된 부분이 된 거에서는 확실한 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 있는 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그렇죠. 그것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김경수는 반드시 유죄를 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사기 탄핵에 부역한 자도 단 한 명도 용서할 수 없고요. 특히 국민을 속인,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속인 그 죄만큼은 확실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거대 여당에서 이렇게 이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있고 이렇게 김경수 사건처럼 이런 사태에서 야당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걔들은 그러게요.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이제는 뭐 야당 다 똑같게 보고 있죠, 국민들이. 네.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죠. 그년이 그년이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기 밥그릇밖에 안 챙기고, 뒤집개밖에 안 챙기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지, 회사나 다니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나라 일을 하겠다는 것들이 내 거를 먼저 챙기니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고 우리 공화당이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나가 우리 공화당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생으로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잘한다 싶기도 하다가 어떻게 봤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하다가 뭐 그런 좀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생으로서 뭐
누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 뭐, 지금 누나에게 하는 말은 우리 공화당에게 바란다는 말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네.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공화당은 젊어져야 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표를 할 학생들, 대학생들, 아니면 투표를 하게 될 나이가 될 학생들, 나아가서 대대손손 젊은 사람들 많이 영입하고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많이 바라보고 젊은 사람이 정치를 좀 할 수 있게끔 선도부 역할을 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아까도 전직 자발했듯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것들을 깨우치고 또 국가의 정책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의 시각에서 봐달라. 이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앞으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 100년지대계 100년 동안 갈 수 있는 정책, 그리고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봐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뭐 유일한 보수파 정당이고, 네네. 미통당이랍니다. 국민의 짐으로 바꿨죠. 그 국민의 짐은 야당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도 투쟁 의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청년 당원으로서 네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 승리하기 위해서 네.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우리 공화당은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나아가서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최고위원님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셔야겠죠. 인재를,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진취적이고, 그러면서도 진보의 앞에서는 살짝 공격적일 수 있는, 보수 앞에서는 공격적일 수 있는,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진흙 속에 진주가, 그렇죠. 꼭 발견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진주가 지금 청년 당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공화당, 그러면은 이제 당원 동지 분들이 참 지금 많이 시청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분 인터뷰를 한다고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이제 거의 저희 방송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 말씀이나 마지막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뵙지 못하고 이렇게 편하게 방에서 앉아서 인사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몇 명이지만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고, 언젠가는 한번, 몇 번 나간 적도 있죠. 네. 그런데, 종종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열심히 싸우시는 어르신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계속 끝까지 싸우시면은, 언젠가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싸움의 끝에 성취하는 승리는 상당히 달콤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더욱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을 설득해서 방송을 하기까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댁에 계신 가족분들이 있으시죠? 내 옆에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명대에서 타인에게 설득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에게 이 위기를 말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끝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악착같이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막내 동생과 함께 우리 공화당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화이팅!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